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9시 뉴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주 뉴스입니다. 뉴스룸을 시작하겠습니다. 조중동 조중동이 계속 이렇게 경영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497화를 시작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는 민원연에서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김원경입니다. 모니터 팀장 이봉우입니다. 이정일입니다. 예, 들으셨습니까? 제가 오늘 하나만 광고 드리면 저희 민원연의 미디어 탈곡기 팟캐스트에 들어오시면 이런 내용 하루에 10가지씩 나옵니다. 많이 좀 와서 들어주세요. 뉴스공장 이렇게 짧게 볼 게 아니라 민원연에 들어와라. 네, 미디어 탈곡기. 그런 것도 있다고 합니다. 네. 김진일 대표, 김한경 사무처장, 김한 기자였습니다. 드디어 탈곡기 홍보를 했습니다. 세상에. 뉴스공장에서 네. 두 번이나 말씀하셨어요. 두 번이나 했습니까? 네. 그동안 못하셨던 거 오늘 다 하셨나 보다. 그건 아니고 제가 오늘 발언할 시간이 너무 적었어요. 그러니까 맨 마지막에 순서에. 네, 순서를 너무 제가 앞에서 해가지고 다 써버려가지고 약간 서로 돌아가면서 해야 될 것 같기도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한겨레 김한 기자가 한겨레 기자가 재미있는 카톡 그것들을 막 하다 보니까 우리가 그동안 이제 그분 없이 며칠 또 했잖아요. 그래서 그분한테 좀 시간을 이렇게 많이 쓰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한테 주어진 시간에는 뭘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모르겠다. 대충 말하고 광고나 해야겠다. 밥값이나 해야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잘 생각하셨습니다. 그게 훨씬 나을 수도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한테 오면 이런 거 10개는 들을 수 있다고. 하루에 10개씩 있다고. 하루에 10개씩 나올 수 있다. 들을 수 있다고. 그렇지. 솔직히 말하면. 그래서 김어준 씨가 그러든지 말든지 뭐 그런 게 있다고 합니다. 뭐 이러면서. 잘하셨어요. 근데 왜냐면은 우리 탈곡기 댓글, 그러니까 팟빵 댓글에도 그렇지만은 우리 유튜브가 두 분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특히 차장님께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10,000명이 넘었어요. 네. 유튜브 구독자 분들이. 네. 이게 저희가 음성만 올리고 있고 특별히 홍보를 안 하는데도 10,000명인 거는 이게 어느 정도 대단한 거거든요. 그 유튜브 댓글에 보면은 아니 이렇게 좋은 팟캐스트가 왜 유튜브 채널이 구독자 10,000명밖에 없냐? 홍보해야 된다. 뉴스공장에서 홍보 좀 하셔라. 맞아. 이런 댓글이 있습니다. 네, 뉴스공장에 오늘 홍보하셨으니까 유튜브 민주언론 시민연합 채널과 팟빵, 파티, 그다음에 아이튠즈 팟캐스트에서 민원연 또는 탈곡기만 검색을 하셔도 들을 수 있습니다. 네. 뭐 여기 이미 들어오신 분은 다 아실 텐데 뭐 여기서 말하고 뭐예요. 죄송합니다. 아니 또 다른 플랫폼으로 또 듣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 그래서 간만에 제가 으쓱 뭔가 밥값을 하고 온 듯한 그런 느낌이 듭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미디어 스크랩 먼저 해보겠습니다. 진짜 요즘은 조선일보 빼면은 언론계 이슈가 없네요. 참 요즘 조선일보 바쁩니다. 조선일보를 언급하면 무조건 클릭수가 어느 정도는 나온다.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일단은 우리한테 마치 조선일보가 어떤 뭐 선정적인 이슈를 잡으면 막 열심히 하는 것처럼 우리한테는 조선일보가 약간 그런 이슈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고요. 두 번째는 너무 부끄러운 짓을 많이 하니까 이제 조선일보의 그 젊은 기자들은 좀 이제 좀 안 가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저는 좀 들었어요. 너무너무 심해졌어. 근데 거절하기엔 너무 큰 돈이. 그런가? 업계 최고로 준다고 하니까 또. 그렇지도 않다면서요. 그래서 뭐 KBS로 작년에 갔다 그러면서 지금 조선일보가 흥정을 때리고 그 노조들이 뭔가 이게 밀당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아니, 업계 최고를 더 유지해달라 뭐 이런. 그렇게 받고 있으면서도 이 월급으로는 기사에 전념할 수 없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얘기도 했었죠. 그러니까요. 노조에서. 자, 그래서 아무튼 그런 조선일보 도대체 무슨 일인가. 지금 제가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일단은 어젯밤에 PD수첩. 충격적인. 저는 못 봤습니다. 어디 갔다 오느라. 어디 갔다 왔지? 우리 행사 갔다 오느라. 행사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밤 12시에 집에 들어가는 바람에 못 봤는데요. PD수첩에 대한 뭐라 그럴까 반응이 아주 뜨겁더라고요. 지금. 관련된 얘기. 봉우 씨는 30분 봤다면서요. 네, 저는 어제 물론 우리 모두가 늦게 갔지만은 제가 집에 도착했을 때는 그래도 마지막 조금 분량을 볼 수 있는 시간대였는데 이번에 MBC PD수첩이 5일 방송에서 2016년 9월 한강에서 투신한 뒤에 변사체로 발견됐던 방용은 코리아나 호텔 사장의 부인 이미란 씨 사건을 재조명했습니다. 근데 방용훈 사장이 누군지 사람들이 잘 모를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조선일보 사주 일가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방상훈 사장의 동생입니다. 동생.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의 동생이자 방일영 사장의 그 전 사장이죠. 방일영 사주의 둘째 아들이에요. 둘째 아들이고 방상훈 현 조선일보 사장의 남동생이고 조선일보의 4대 주주입니다. 조선일보 대주주예요, 그냥. 그러면서 조선일보가 갖고 있는 코리아나 호텔도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장자연 사건에 등장하는 그 인물이고요. 맞습니다. 예. 가장 유력한 인물이죠. 네, 유력한 인물이죠. 방 사장 중에. 네. 그 TV조선 그 방 사장보다 이 사장이 훨씬 더 유력한 인물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게 원래 사건이 일어났을 때부터 이제 그 방용훈 씨와 자녀분들이 부인을, 그러니까 피해자를 감금했다는 사실 자체는 이미 사실로 밝혀지면서 상당히 논란이 컸어요. 거기에 폭행이라든지 뭐 그런 혐의들이 그렇죠. 그런 게 사건 당시에도 경찰과 검찰이 이제 감금 폭행, 감금 치사를 전부 무혐의 처리했거든요. 그러면서 이 사건이 또 흐지부지돼 버렸습니다. MBC PD 수첩이 5일 방송에서 이제 작고하신 이미란 씨의 마지막 행보가 담긴 마지막 장면이 담긴 CCTV 등 그리고 방용훈과 방용훈의 아들이 이미라 씨 가족의 집까지 찾아가서 무단으로 침입해서 흉기를 들고 침입해서 문을 차고 집기를 발로 차는 이런 CCTV까지 공개하면서 다시 한번 이 사건을 공론장의 영역에 올려놨습니다. 그렇습니다. MBC PD 수첩이 어제 조명한 점은 사실 많은 부분이 예전에도 사건 당시에도 2016년에도 논란이 됐던 부분이지만 MBC가 다시 한번 근거들을 확고한 근거들, 그러니까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근거들을 내놓으면서 다시 한번 확인시켜준 셈인데 당연히 첫 번째 문제점은 검찰과 경찰의 부실 수사 부분입니다. 그렇죠. 예. 왜냐하면은 어제 MBC가 공개한 CCTV 말씀드렸다시피 방용훈 사장과 그 아들이 그 가족을 위협하는 그런 장면, 그리고 고인께서 작고하시기 전에 폭행을 당한 명백히 폭행으로 볼 수밖에 없는 흔적들, 사진들 이런 것들을 다 이제 MBC가 다시 공개하면서 경찰과 검찰이 방용훈 일가의 방용훈 사장과 방용훈 그 자제분들의 아내에 대한 폭행, 그리고 그 아내분 가족에 대한 위협, 협박 이런 부분들을 알면서도 지나쳤다. 이 부분을 그렇죠. MBC가 어제 특히 서정문 PD가 아주 악착같이 달라붙어가지고 취재하는 장면이 아주 인상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사실 근데 지금 기사가 많이 나오는 것들은 어떤 부분이냐면은 그 취재 과정에서 MBC 서정문 PD한테 방용훈 사장이 협박하는 장면이 나와요. 본인은 협박이 아니라고 하지만 그 나쁜 사람 만드는 거 쉬운 거 아니에요? 다 지금 녹음되는 거 알고 있는데,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거 편집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하시라고. 아니, 그럼 사장님. 내가 당신을 언제 어디서 만날지 모르니까 평생 살아가면서. 이건 겁주는 것도 아니고 협박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렇게 말을 하는 협박도 아니고 뭐도 아니다. 협박도 아니고 뭐도 아니다. 근데 이거는 협박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협박을 했지만 협박이 아닌 것처럼 얘기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자신도 협박인 걸 아는 거죠. 그렇지. 협박으로 말을 했지만 이건 협박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이게 뭐야? 서정문 PD는 이 발언에 대해서 취재 당시에는 강한 압박으로 느껴지지는 않았지만은 이후 제 안위를 생각해서라도 또 그의 해명을 담는 차원에서 해당 녹취 부분을 공개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야, 이제 서정문 PD한테 무슨 일이 생기면 그렇죠. 그렇죠. 지금 MBC PD 수첩이 이 방송을 내보낸 지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는데 하루도 채 안 됐죠. 근데 지금 이미 청와대 게시판에 방용훈 사장에 대해서 재수사를 요구하는 청원이 쏟아지고 있고 당시 수사를 맡았던 검경 MBC PD 수첩이 그 경찰들도 만났습니다. 그렇죠. 만나서 물어보는데 막 나가라 그러고 말도 못해. 찍지 말라 그러고. 대답을 안 해. CCTV 봤냐고 물어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시민 여러분들이 많이 의문을 제기하고 있고 시청률이 7.1%나 됐습니다. 밤 11시에 하는 건데. 그리고 지금 실시간 검색어 저희가 지금 6일 오후 2시 지금 녹음하고 있는 건 2시 반이지만은 한 2시부터 계속 방용훈 사장이 실시간 검색어 포털 실시간 검색어에 상위권에 올라가 있고
PD수첩이 진짜 오랜만에 이 탐사 보도로서의 가치를 보여주고 한 건 했습니다 진짜로. 예. MBC 홈페이지에서 PD수첩 다시 보기 누르시면 MBC PD수첩은 공짜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클릭수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관련된 보도들 이전에 나왔던 보도들까지 막 엄청나게 많이 지금 의혹들이 그동안 이제 좀 약간 묻혀져 있던 그런 기사들 있잖아요. 사실 기사가 많긴 많았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제대로 이번 PD수첩처럼 이렇게 파급력이 크지 않았는데 그 다른 보도까지 지금 다 따라 올라와가지고 엄청 클릭수가 지금 높아지고 있네요. 그래서 PD수첩이 진짜 큰일 하셨다. 잘한다. 역시 큰 스피커답게 그런 제대로 된 보도를 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언론이 사실 이런 역할을 해야 돼요. 네. 밝혀지지 않은 권력자의 범죄, 은폐된 범죄, 심지어 지금 검경에 대해 사법부에 대해서 강압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 그런 범죄 행위에 대해서 시간이 아무리 지나도 파헤치고 계속 공론화시켜서 시민 여러분들께 알리고 이게 언론의 역할이잖아요. 네. 이번에 정말 MBC가 제대로 한 건 했으니까 MBC가 요새 그 자유한국당의 그 배모 씨한테 시청률 안 나온다고 욕을 먹고 이런 지금 참담한 지금 누가 누굴 욕하는지 모르겠는데 시민 여러분들께서 MBC 시청률 많이 올려주셔야 됩니다. 네. 자, 그러면은 두 번째 또 조선일보 이야기인데요. 지금 현재 사실 박수환 문자 때문에 조선일보에서 얼마나 많은 돈을 받고 기사를 거래했었는지가 지금 막 드러나고 있잖아요. 그렇죠. 미디어 오늘이 입수한 2014년 이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 우리가 말하는 사랑의 열매라고 하죠. 사랑의 열매에 관련된 협찬 기사를 진행하면서 조선일보가 여기에서도 돈을 받았다는 거예요. 야, 이런 건 좀 기부 좀 하지, 그죠? 자, 조선일보가 공동모금회와 해마다 아너 소사이어티라는 협찬기사 계약을 맺었는데요. 이거는 그 캠페인의 하나였대요. 그런데 모금회에 1억 원 이상을 기부했거나 5년 이내에 1억 원 이상 기부를 약정한 개인 고객 기부자들의 모임이 아너 소사이어티래요. 근데 미디어 오늘이 그러는데 최근 5년간 공동모금회 협찬기사 현황에서 조선일보와 모금회의 아너소사이어티 협찬기사 계약은 2014년 이전부터 이루어져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해마다 기획보도 횟수와 협찬액이 일정치는 않지만 관행적으로 5회에서 7회 정도 조선일보 지면에 협찬기사를 실어주면은 1억에서 1억 5천만 원 정도를 줬다, 집행했다라는 게 모금회 관계자들의 설명이라고 합니다. 미디어 오늘이 확보한 자료를 보면 조선일보와 공동모금회는 2014년에서 16년까지 7번에 걸쳐서 아너소사이어티 기획기사를 실었고 2017년에는 지난해까지 5회의 기사, 2017년부터 지난해까지 5회의 협찬 기사를 실었대요. 문제는 언론이 사회복지 모금기관과 공동으로 지면을 할애해서 기획보도를 하면서도 해당 기사가 지원 기관의 협찬을 받고 썼는지 독자에게 전혀 알리지 않았다라는 것이고요. 언론사가 기업이 아닌 모금기관까지 그 협찬비를 받고 기사를 써줘야 하는지에 대해서도 이건 좀 언론윤리와 위배되지 않냐라는 이야기들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저는 이게 이제 사랑의 열매라고 해서 돈을 안 받는다. 이것도 사실 좀 애매했다라고. 이거는 그러니까 정식으로 뭐라 그러나요? 공익광고처럼 이렇게 정말 계약을 하고 우리 조선일보가 세상에 큰 나눔을 하기 위해서 사랑의 열매 거는 우리가 공짜로 해주겠다.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지금 그렇게 안 하고 이제 돈을 받고 했다. 네, 지금 미디어 오늘이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돈 받고 썼으면 돈 받고 썼다고 명확하게 드러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자기네들 좋은 일 하는 것처럼 가면 쓰지 말고 다 돈 받고 한 거면서. 이게 문제는 이제 광고로 나간 게 아니라 기사로 나가니까. 이거는 근데 돈 받고 쓴다고 얘기한 적이 한 번도 없기 때문에 조선일보만 그런 것은 아니고 협찬 기사라는 것이 전부 그렇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언제 언론윤리 문제가 제기되는 거예요. 계속. 예. 네. 그래서 지금 국민권익위원회가 2016년 그 청탁금지법 시행을 앞두고 광고나 협찬 등 언론사가 기업 등으로부터 후원이나 협찬을 받고 기사를 게재하는 경우와 관련해서 법 8조 3항 3호의 정당한 권한에 해당 시 허용될 것이며 정당한 권한은 절차적 요건과 실체적 요건 구비가 필요하다. 특히 후원과 협찬에 따른 기사 게재 시 광고성 기사임을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권고를 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 권고는 내가 보기에 지켜지는 걸 본 적이 없네. 광고성 기사 아니고 기사형 광고라고 해야죠. 네. 자, 올해 저희가 이 사업도 좀 사실은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드리는데 이 광고성 기사 이거는 보수, 진보, 중앙, 지방 다 모든 언론이 다 똑같아요. 내가 보기에는. 맞아요. 예, 그래서 정말 이거에 대해서 말을
말을 하기 시작하면 서로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박수환 문자가 이렇게 이슈가 안 되는 거예요. 다른 언론이 받지를 않아. 뭐 우리도 그랬는데 뭐 이러면서 지상파, 뭐 종편, 뭐 뉴스 채널 할 거 없이 뭐 다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네네, 진짜 지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뭐 정치적인 그 왜곡 보도 이런 것보다 사실 더 중요하게 생각해서 올해 좀 적극적으로 어떻게 보면 자정 노력 이런 것들을 좀 기울여야 되고 제도를 좀 개선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듭니다.